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날 수업인데요. 두 번째 날 수업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수업 전에 알려드렸고요. 요거는 그대로 제가 공방에 올라갈 테니까 요 메시지는 요거는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제 홈페이지에 공방에 가시면은 공지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안에 우리 지금 학습하는 취업을 위한 OA 기초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난 수업 때 했던 내용하고 이번에 우리 수업하는 내용하고 같이 다 올라갔고요. 그 밑에는 70번이죠. 어제 수업했던 내용을 제가 뭐 메모한 거 있으면 그대로 다 따라 올라갑니다. 오늘 수업은 메모한 것도 다 올라가니까는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압축을 우리 해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저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해당 폴더를 열어서 압축을 풀면 해당 폴더가 열렸을 테고요. 해당 폴더야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운로드 폴더 안에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력서 및 서식 서류에 가서 수업을 할 거니까는요. 한번 볼게요. 이런 게 들어있을 겁니다. HTTP 01, 02, 03, 04, 05 이런 게 있고요. 리점 다운로드라고 해서 리점이라는 게 이력서라는 뜻이죠. 영어 단어가. 강사 인사카드, 뭐 개인정보 동의서, 구직 신청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참가 신청서, 표준 이력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종류별로 좀 받아놨고요. 그 다음에 샘플 이력서라고 하는 거는 메모장으로 열어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제 내용을 약간 고쳐가지고요. 다 집어넣긴 뭐 해가지고 몇 가지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라는 건데 굳이 뭐 제 거 입력하실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거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HTTP 01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을 겁니다. 이 한번 열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요렇게 보이네요. 여러분들 꼭 보실 때 뭐를? 문단부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렸어요. 문단부호. 보기에 가서 문단부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엔터가 몇 개가 들어갔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HTTP 01이라고 하는 이력서 파일을 열었는데요. 상단에 보면 HTTP 01이라고 이렇게 위에 써 있을 겁니다. 얘는 제가 구별하려고 01이나 02라고 하는 거는 제가 구별하려고 거기다 써놓은 건데 이게 있으면 보기 싫어요, 여러분들. 얘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요.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하는 거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지우면 내용이 지워져요. 아까 그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하는 데를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그 머릿말, 꼬릿말 항목 메뉴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머릿말, 꼬릿말 자체를 지워버리세요. 삭제해버리세요. 그러면 그 내용이 없이 깔끔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쭉 윤곽을 보십니까?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 여백을 보십니까? 여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단 여백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거는 내가 알아서 만들어서 보내는 이력서가 아니라 그쪽 기관에서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라고 보내준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마음대로 고치긴 그렇죠. 내 마음대로 막 고치는 건 그렇지. 자유롭게 이력서를 써서 제출하세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제출할 텐데 이런 양식을 받아본 순간 야, 여기다가 그냥 써야 되겠구나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쓸 겁니까? 희망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획팀인지 뭔지 거기 회사에서 지원하는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영업팀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직급은 난 팀장급으로 가겠다 아니면 과장으로 가겠다 알아서 쓰시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봉은 이렇게 하면 1억이 되나요? 만이라고 쓰니까 뒤에 단위가 만원이니까 10,000 하면 1억 달라는 거고
이러면 4천만 원 달라고 하는 거고 뭐 알아서 쓰시겠지 이거야. 뭐 제가 설명드릴 문제는 아니고. 여기에 한글 영문으로 이름을 쓰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이름 쓰실 때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띄어 쓰지 마세요. 이름 쓸 때 띄어 쓰지 마시고 그냥 붙여 쓰세요. 그러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닐 테니까. 그 다음에 영어를 쓰실 때는 대문자로 쓰셔도 되고 소문자로 쓰셔도 되겠지만 소문자로 쓰시면 저는 이제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겠죠? 이름하고 성씨는 떨어뜨려서 이렇게 쓰면 되고 그건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끔 쓰시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닐 테고요. 생년월일 쓸 때도 예를 들어서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쓰겠죠. 쓰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쓰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냥 줄여서 00.00.00 이렇게 쓰실지 그건 여러분 보기 좋게 쓰시면 되고 이메일 전자우편 주소 있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자우편 주소 쓰시면 되고요. 근데 전자우편 주소는요 마지막 쓰시고 나서는 엔터 누르지 마세요. 스페이스바 누르거나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링크 걸립니다. 링크 걸린 거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그 말에 링크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링크 지우기 누르시면 돼요. 예, 여기 가서 전자우편 주소라든지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누르게 되면 링크가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한다?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건데 얘를 지우시면 돼요. 핸드폰 번호 뭐 쓰시면 되고요. 주소는 여러분들 우편번호 5자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명 주소 쓰시면 되겠죠? 도로명 주소를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쓰시면 되고. 학력을 쓰라 그래요. 학력. 보통 학력을 쓰는 거는 고등학교 졸업한 거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입학, 뭐 중학교 전학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거로만. 그 다음에 여기는 학교명이니까 무슨 고등학교라고 쓰시면 되고 저 오른쪽 끝에 가서 졸업 쓰시면 되겠지. 졸업. 그 다음에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1980년서부터 1983년까지 뭐라든지 아니면 보통 3월달에 입학을 해서 2월달에 졸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대학원 과정 공부하신 분들은 또 알아서 쓰시면 되고. 여기는 그리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경력사항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경력사항은요. 알바 같은 것도 적나? 저는 그런 걸 안 적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은 고등학생들은 알바를 하잖아요. 그게 이력서를 써서 내라 그러면 뭐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정규직으로 근무한 건 아니니까는 알바 뭐 했던 거 어디 가서 뭐 6개월 알바했다 뭐 이런 거는 적더라고요. 왜냐면 무슨 알바 했는지를 점주가 알아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애도 요즘 알바하고 있는데 그 알바 그쪽에서 뭐 이력서를 내라 그랬대요. 근데 얘는 항해사거든요. 그러니까 항해 교육 받고 항해사 자격 딴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잔뜩 적었지. 알바는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러더래. 뭐 이력서가 이러냐? 너 알바 처음이냐? 그래서 예, 알바 처음입니다. 했더니 잘할래나? 뭐 그러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잘한다고 자기가 생각해도 잘하고 있대요. 그런 거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알바한 거 이런 거 적긴 뭐 하면 보통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근무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적으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나에게 유리한 걸 쓰시면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하는 업무 쪽에 그런 거를 쓰면 되죠. 예를 들어서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면접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전화 받았어요. 합격했다고. 제가 강의하던 건데 강좌가 개편이 됐어요. 강좌가 개편되면은 서울시의 권고사항이 뭐냐면은 강사 공고를 내서 강사를 새로 뽑아야 돼요. 저를 그대로 그냥 서류상으로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지. 공식적으로 공고 내고 서류 전형하고 면접 보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저 말고 다른 분이 면접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제 면접을 봤습니다.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강의에 관련된 걸 여기다 경력상에 넣겠죠. 예를 들어 제가 뭐 운전해가지고 어떤 뭐 사업을 했었다 이런 거는 안 적겠죠. 강의에 관련된 것만 쓰겠죠. 자기 편한 대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체명이 경력사항이 이거보다 많으면 어떻게 돼? 제가 여기다 올려드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샘플로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 삼성에 근무했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거 적어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둘 뭐 되게 많아요. 강사했던 게 어느 센터에서 강의를 했고 현재까지 있고 언제 강의를 끝냈고 뭐 어떤 업무를 했고 그런 거는 적거든요. 보세요. 몇 개가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는 넘는데 여기 들어갈 공간 없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만 적고요, 제 이력서를 다시 같이 동봉해서 보내요. 자격증 쓰는 난도 5개밖에 없는데 전 60개거든요 관련된 자격증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본적인 거 레벨 높은 것만 적고 왜 다수 이렇게 써고 그 나머지는 이력서를 제가 따로 만든 게 있으니까 그걸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는 또 뭐예요? 내가 이 업무에 필요한 거를 쓰는 거죠. 그렇죠? 운전면허 같은 경우가 들어갈 수 있으면 쓰는 거고 공간이 남으면 쓰면 되고, 제가 컴퓨터와 관련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 방과후 교사 자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다 안 적지. 제 이력서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제 범위 바뀌니까는 안 적죠. 그런 거 여기다 이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발령청이라는 말도 나오네요. 발령청.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뭐 속된 말로 야매 자격증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미용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증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워드 자격증, 커말 자격증 땄으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더 적으시면 되죠. 그렇죠? 옛날에 주산부기 타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그 자격증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발령청도 맞춰가지고 쓰시면 되죠. 뭐 해양수산부인지 뭔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대학교육협의회라든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기다 적으시면 되고요.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참 이걸 어떻게 적어야 되나? 제가 예전에 이력서 교육 받을 때는요, 장관상 이상 적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관상 받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총장상은 프레지던트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영어 단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대통령도 프레지던트고. 그래서 대학 총장상은 적는다 그러더라고요. 레벨이 있기 때문에. 뭐 구청장상, 뭐 초등학교 5학년 때 무슨 상 받은 거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안 적고,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우등상 받았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뭐 총동문회 회장상 뭐 이런 거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얘를 과연 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공신력 있는 거는 부총장상, 교육감상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상, 장관상, 대통령 표창 이런 거.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선수였는데 운동을 했는데 올림픽 금메달 땄어. 그러면
체육훈장, 청룡장 이런 거 받잖아요. 맹호장 뭐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그거 받은 거 적어주면 되겠지. 그런 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센터에서도 강의를 하다 보면 센터장으로 명으로 이제 명의로 상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안 적습니다. 대외적으로 적을 때는 안 적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장관상 받은 게 있으니까 장관상이라든지 뭐 국민포장 받은 거 있으니까 그거 적고요. 그런 거 적으면 되지. 자, 요런 걸 쓰래 그랬네. 요런 거. 여기다가 동글뱅이를 표시해야죠. 동글뱅이 어떻게 표시합니까? 알파벳 O 쓰면 되지. 알파벳 O. 아니 동글뱅이 0 써도 되지. 동글뱅이 0. 0 쓰나 알파벳 O 쓰나. 탁월한지 잘하는 건지 보통인지 여기다가 동글뱅이 대문자 O 쓰면 되지. 그리고 빈칸을 좀 조정해주면 보기 좋겠죠. 그렇죠. MS 오피스. MS 오피스가 엑셀 파워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인지 한글은 보통인지 잘하는 건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인터넷은 근데 이거를 보통이라고 쓰면 뽑아줄래나? 탁월하다고 써야 될 텐데 탁월하다고 써서 냈는데 나보고 잘하니까 와서 이거 좀 해봐.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그것도 참 그렇죠. 정확히 써야지 이거는. 예. 컴퓨터 자격증 땄는데 한글 문서 작성 자격증 따는데 미흡 이렇게 쓰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보통 잘함 보통 쓰면 되지. 탁월함 이런 거는 잘 안 할 테고. 저희 강사들은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컴퓨터 강사들은 이걸 물어보면 안 되잖아. 알아서 하겠죠. 외국어. 이건 저는 외국어 진짜 몰라요. 관심 없어요. 저는 이렇게 쓰겠죠. 개인적으로. 다행히도 저희 강사들은 이런 거를 안 물어봐서 일본어 선생님은 일본어 잘하시겠고 영어 선생님 영어 잘하시겠지. 그 컴퓨터뿐만 아니라 일반 선생님들은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잘 하세요. 그래야 인터넷도 하셔야 저희들은 교육계획서를 인터넷으로 올려야 되고 출석부를 전자출석부를 인터넷으로 해야 되고 보고서도 다 인터넷으로 작성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제법 다들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018년 이렇게 쓰고 뭐 연도하고 이걸 붙이든 띄든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기 좋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이 11월 19일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지원자에다가는 여러분 이름을 쓰시겠죠. 그럼 여기 도장 찍는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서명 쓰는 날은 여기다가요 그냥 지우시고 인자라고 된 거 지우시고 이름 한 번 더 쓰세요. 저희들은요 서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정자로 써요. 이름 쓰고 서명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정민 또박또박 쓰면 돼요. 막 사인하는 게 아니라 서명하라고 하면 그냥 정자로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정자로 날인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서명하셔야 될 때 그때는 그냥 사인하지 마시고 또박또박 정자로 쓰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기소개서 1900 몇 년 강원도 산골 어디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거 안 적으셔도 돼요. 대신에 나는 자연주의야. 나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되나? 무농약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강원도 태백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런 것만 먹어와서 그런지 제 꿈이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지금 자연주의 농법을 고수하는 농부입니다. 이거는 괜찮겠지. 근데 생뚱맞게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유로우신 어머님 사이에서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배웠어? 다 배웠잖아. 어떤 아버지는 난폭적이고 어떤 엄마는 뭐 교활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안 적는데요. 저희 어릴 적에는 그렇게 적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환경은 있잖아. 성장 환경. 저희는 군인 출신, 아버지 군인이시니까 군인에 관한 모습만 봤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군인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지사로 생각을 했었어요.
옆집 아저씨도 군인, 뒷집 아저씨도 군인, 질거리 나가면 다 군인이야.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저는 군인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었죠. 다른 사람하고 전혀 성장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 성장 배경에 그런 거는 써놨어요. 학창 시절 뭐 초등학교 때 어떻게, 중학교 때 어떻게, 고등학교 때 어떻게, 특히 대학 때는 동아리 활동을 해서 뭐 전국을 순회했었고, 뭐 대학 때는 또 어학연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했었다,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편리한 거 적으시면 되지. 그런 건 알아서 하실 테고. 성격을 소개하라는데 참 이것도 참 힘들어요. 나는 잔인무도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섬세합니다. 섬세함. 장단점을 써야 돼요. 또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요, 꼼지락거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막 활동적인 것도 좋아하는데 의외로 안 해요. 그러니까 야외 나가서 무슨 활동을 하게 될 일이 있으면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하는데, 그냥 사서 나가서 뭐 하지는 않고요.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뭘 꼼지락거리라면 해요. 또 그리고 외형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내성적이고요. 내향적입니다. 성격이. 강의하면서 그래도 사람들 앞에 떠들지, 집에 있으면 애들이 밥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냥 제 서재에서 종일 24시간 거기에서 잠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그렇게 지내거든요. 그러니까는 빵점 아빠 빵점 남편이 됐어요. 제가 이 강의하는 거는 100점 강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그런 성격을 써요. 저도요. 약간 미화시키지. 섬세합니다. 이렇게. 그게 섬세한 건 아닌데 미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흔히 말해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불쌍한 사람 못 보는 사람 있잖아요. 뭐라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누가 길을 물으면 집까지 바래다 주고. 근데 저는 그때 집에서 알바하고 있었거든요. 장사하는데 가게를 비워두고 혼났지. 그래서 그렇게 엉뚱한 짓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뭔가를 맡으면 책임감은 있다라는 얘기는 들어요. 그런 얘기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역할을 맡으면 좋으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의 성격은, 당신은 어떤 성격입니까? 보스형입니까? 책임자형입니까? 참모형입니까? 일꾼형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참모형이라 그래요. 중간 역할자를 저는 잘하거든요. 제가 대표이사가 돼서 뭐를 경영하고 이런 거는 못해요. 성격적으로. 그러니까는 드라마에서 보면 실장님, 그러니까는 나름 레벨은 있는데 대표이사는 아니고, 그렇다고 말단사원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부장님 정도, 그런 거. 그래서 뭐 아래에서 뭔가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위에서 전달하면 역할을 해주고, 저는 묵묵히 제 일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거, 그런 성격 같은 거 있으실 거라면. 왜냐면 이거를요, MBTI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MBTI? 그 MBTI 검사도 하잖아요. 그 MBTI 있으면 그거 제출하라는 데도 있어요.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 동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알바를 하는데 지원 동기를 쓰래. 알바를 하는데 포부가 뭐가 있겠어? 하루에 3시간 알바 가는데 포부가 뭐가 있겠어? 그냥 시급 많이 주세요 이거지. 근데 강사들도 뭐 지원 동기, 강사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 지원 동기가 있겠습니까? 근데 일반 회사에서는 또 안 그렇거든. 신입사원들은 지원 동기를 물어봐요. 당신은, 그중에 꼭 이런 대답하는 사람이 있죠. 전 20년 후에는 제가 이 회사의 대표로 있을 겁니다. 이런 거. 그럼 대표님이, 야, 네가 나 자를 거야? 나를 치고 올라온다고? 눈여겨보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 근데 형 시원치 않으면 대번에 쫓겨나가는 거지. 그런 거 잘 써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장 과정을 쓰다 보니까 글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막 모자라서 막 더 들어갔어요. 엔터 치면 글이 더 들어간 거예요. 학창 시절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요만큼만 써야 되는데 더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가 제목이 생겼고 내용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런 게 보기 싫다는 거예요. 글을 쓰다 보면 얘가 그럼 여기 가서 엔터를 눌러서 내려보내야 돼. 이 제목하고 내용이 같이 가야 돼요. 문서 작성할 때는. 이제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얘가 많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엔터를 막 치면 그렇다고 얘를 엔터를 쳐도 내려가기도 참 애매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 양이 많아지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인쇄를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요. 보세요. 여기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부분 성격 소개라는 부분 글자를 엔터 치면 내려갈 수는 있겠는데 여기가 너무 휑하지 않아요? 아까는 이 글자가 그래서 밀어냈는데 여기 글자를 막 쓰다 보면 얘가 밀려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부분이 휑하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너무 휑하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그럴 때 요령을 알려드려야지. 그때 이 표 자체에 있는 이 표를 더블 클릭을 해서 표 안에 말고 테두리를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처럼 취급을 빼주세요. 물론 여기도 있습니다. 글자처럼 취급. 표 메뉴에 가면 글자처럼 취급을 빼주면은 글자가 어떻게 되느냐? 약간은 꼬였다. 이게 성격 소개인데 이 문서를 만든 사람이 되게 막 복잡하게 문서를 꽈낸 것 같아요. 이게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글자처럼 취급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리를 차지할 거냐 아니면은 어울림할 거냐에 따라 달라져요. 글 앞으로 뭐 이런 거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글자처럼 취급을 빼주고 얘도 글자처럼 취급을 빼주고 얘도 글자처럼 취급을 빼줬는데 문제는 뭐가 이상하게 돼버렸죠? 그렇죠? 그럼 얘를 아래를 당기면 어떻게 될까? 아래를 당기면 경계선을 잡아가지고 마우스가 왜 이래? 당기면 이거는 성장 과정, 이건 학창 시절이고 성격 소개는 어디 있어요? 성격 소개는 이게 성격 소개인가요? 얘를 올려야 되는데 얘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 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테두리 선을 더블 클릭하면 글자처럼 취급하느냐 이런 것들이 아까 있었는데 중요한 건 표예요. 표. 나누지 않겠다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요. 여기에 지금 수상 경력이 많아서 얘를 더 늘리고 싶어요. 늘리면 이렇게 블럭을 잡아가지고 아니면 여기다 놓고요. 여기다 놓고 아래쪽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막 늘어나거든요. 여기도 경력이 더 있으면 필요하면 또 뭐 위에 넣든지 아래에 넣든지 막 넣으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들어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떡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졌을 때는 얘를 이 테두리 선을 글자처럼 취급을 빼주면 되는데 이상하게 돼버릴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거예요. 표에 가서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누면 얘가 올라가요. 그래서 기간이 만약에 경력사항이 늘어나면 밑으로도 더 생긴다는 얘기죠. 줄이 문서가 끝이 아니라 밑에 또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지. 이렇게 글자처럼 취급과 글자처럼 취급이 아닌 거 다른 거고요. 글자처럼 취급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이 표가 안 내려올 때는 천상 방법이 뭐다? 글자처럼 취급을 빼주고
표에 가서 나눈다라고 해야 이렇게 일부는 위에 있고 나머지는 밑으로 떨어져야 되거든. 밀어내는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글자처럼 취급을 하게 되면은요, 표가 하나의 덩어리라서 일부가 내려오질 않고 통째로 내려오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자기소개서 써야 되고 지원 동기를 써야 되는데 양이 많으면은 얘를 어떻게 해라? 나눠야 돼. 나눠야만이 위에다 쓰고 아래다 쓰고 쭉 이어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그게 싫으시면 조금만 쓰시든지 그냥 빈 칸에다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박스가 그려져 있단 말이야. 박스 안에다가 맞추는 게 제일 편할 수도 있어요. 얘는 그렇고요. 얘는 그렇고 요런 거 있어요. 표준 이력서 한번 가볼게요. 표준 이력서. 제일 밑에 있는 표준 이력서. 표준 이력서는요, 사진란이 없어요. 아까 여기는 사진란이 있었나요? 사진란이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문서는 사진란이 없습니다. 사진을 안 받겠다라는 얘기죠. 얼굴 안 받겠다 이거지. 안 보고. 학력 쓰는 난이 더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클릭해놓고 여기 가서 한 줄을 더 늘리면 되겠죠. 이렇게 늘리면 늘어나겠지. 줄칸 편집이라는 거에서 보면 뭐 오른쪽으로 칸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하나 더 내리면 하나 더 생기죠. 그렇죠. 자격증도 나는 한 5개 있어. 5개. 그러면 그런 것들도 더 늘리면 되겠죠. 이렇게 늘리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경력사항도 한 2개 더 있어. 그럼 늘릴 거 아니에요. 늘렸더니 이제 문제가 이런 거지. 이런 거. 얘가 통째로 밀려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인쇄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가 덩그러니 떨어져서 나온단 말이야. 그럴 때 아래쪽에 있는 표를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처럼 취급을 빼주고 표에 가서 나누겠다라고 하면 교육사항 중에서 일부는 위에 있고 일부는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가 될 거예요. 이렇게 표가 늘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름 쓰시면 되죠. 서명란에다가 그냥 이 글자 지우고 여기다 각자 이름 쓰시면 돼요. 앞부분에다 이름 쓰시고 이렇게 서명란에도 이름 쓰시면 돼요. 예, 날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제가 이렇게 숫자를 매겨놨잖아요. 자기소개서도 제가 과정 지원 동기를 10줄 정도 쓰세요 라고 제가 만들어놨는데 쓸 때는 이 숫자는 지워야지. 지우고 여기다 이제 써야 되겠지. 나는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동기 지원이 됩니다. 경력사항도 뭐 말로 쓰는 난이 있단 말이야. 말로 성격 및 장단점 뭐 이런 거 쓰는 난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서류들에. 그러면 이런 숫자는 그냥 제가 줄수를 10줄을 집어넣는다는 뜻으로 한 거니까는 여기다 본인의 경력란을 적으시면 되고 또 자기 성격이나 장점이 뭐고 그러니까 영업 잘하는 성격이 있고요. 전 영업은 못해요. 물건 사세요라는 말을 못하겠어. 내 물건인데도 물건에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은 있는데 사람한테 말하기가 싫은 거야.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 보고 영업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당 가서 놀다 온단 말이야. 근데 회사마다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처음에 회사를 삼성을 갔더니 한 달을 영업을 시키더라고요. 무조건 영업을 배우래. 근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랑 같은 파트너는 진짜 장사꾼이야. 지나가는 사람하고 별 얘기를 다 해. 그래갖고 막 척척 팔아. 사겠다는 사람이 저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저하고 얘기하다가 안 사더라고. 그 이상하더라고, 그게. 그 사람이 영업으로 이제 승부를 보는 거고,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 교육 파트를 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했었죠. 그런 거 적으시면 되죠, 뭐. 자, 사진이란 글자는 반드시 지우셔야 돼요. 얘가 있으면 일을 못해요. 뭐 참가 신청서 혹시 여기 사진이 여기는 사진이 없고 여기 사진 있다. 여기 사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싹 지워야 돼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4.5 곱하기 3.5 곱하기 4.5가 나오냐고. 정사각형이지. 여기다가 입력 그림 그럼 그 그림이 어디인지 찾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USB 메모리나 여러분 컴퓨터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핸드폰으로 직접 연결할 방법이 없어요. 핸드폰을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USB 메모리 안에서 이렇게 사진을 찾아와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거예요. 반드시 문서에 포함해야 되고요. 반드시 문서에 포함해야 돼요. 글자처럼 취급해야 되고요. 셀 크기에 맞춰 삽입해야 돼요. 요거 꼭. 요 세 가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셀 크기에 맞춰 삽입을 하지 않으면은요, 보세요. 긴 사진이니까 길어졌죠? 그러니까 높이가 달라져 버렸잖아. 자, 다시 보세요. 이 사진을 제거할 건데, 원래는 제목하고 사진이 있는 안이 위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자, 입력에 가서 그림을 가져와라 그럴 때 셀 크기에 맞춰서 삽입을 하면, 얘를 삽입을 하면 딱 그 안에 들어와요. 대신에 너비가 조절이 되는 거지. 너비가 꽉 차게 안 들어오고. 그럼 요런 사진 같은, 여기는 요거 얘 같은 경우도 글자를 지워야 돼. 이 글자를 지우고 해야 돼요. 글자가 안 지워지면 일 못합니다. 여기는 약간 세로 사진이죠. 세로 사진 들어갈 수 공간인데 무조건 뭐야가 셀 크기에 맞춰 삽입하는 거예요. 이건 증명사진이고요. 증명사진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반명한판 형태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반명한판 형태로 딱 가져온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는 어떤 이제 자기소개서 이런 거 안 해도 보면 여기에 사진 들어가는 난이 없네. 사진 들어가는 난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진 들어가는 난이 있으면, 특히 이런 거, 요런 거 여기에 증명사진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도 정사각형이죠? 얘도 정사각형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입력에 가서 사진을 가져올 때 셀 크기에 맞춰 삽입을 하는 걸 안 하면 얘가 밀려나가요. 사진은 꽉 차게 들어와서 좋은데 이 글 쓰는 난이 밀려나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뭐를 해라? 셀 크기에 맞춰 삽입하라고 해놓고 해야 요 안에 쏙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야 이 이력서 양식 자체가 변형이 없는 거예요. 변형이 없이 정확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없으신 분들은 이걸 하셔도 돼요. 라이브러리를 가시면 사진 샘플이 있어요. 사진 샘플. 이거 펭귄, 코알라 이런 거로 연습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지 뭐, 연습이니까. 근데 보통 사진 입력하는 날은 대부분 세로거든요. 세로. 가로가 아니라.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겠지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 이렇게 뭐 혈액형 쓰는 난이나 MBTI 쓰는 난이 있으면 혈액형 MBTI 쓰라고 하면 쓰는데, 이런 건 있어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잘못된 거 아니냐. 혈액형을 뭐하러 알려고 하느냐 이거야. 그렇죠.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하러 가는데 노인복지관인데요, 인체 정보를 가지고 출퇴근을 입력하더라고요. 그냥 타코메트인가 그거 종이 카드 집어넣으면 찌리릭 찍혀서 몇 시에 출근, 몇 시에 강의 마치고 집에 하면 되는데, 정맥,
팔뚝 밑에 있잖아요. 손목이 있는데 밑에 정맥이 흐르는데 이게 성장이 나름 되고 나면은요 안 변한대요. 그럼 이거를 인체 정보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제 번호가 있잖아요. 뭐 0517 딱 누르면 이제 제가 띡 그러면 몇 시에 출근, 다시 퇴근할 때 띡 몇 시에 퇴근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이거 갖고 싸웠어요. 나 강의 3개월만 하고 나갈 건데 3개월 지나고 나면 내 신체 정보 어떻게 할 거냐고. 파기한대. 언제 파기할 거냐고. 바로 파기하는지 1년 후에 파기하는지 어떻게 파기할 거냐고. 왜 그런 얘기는 안 해주냐 이거야. 명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명시를 해줘야 돼. 그게 법이에요. 그게 그냥 하래. 그 대판 싸웠어요. 아니 뭐 강의를 못한다고 하니까 뭐 방법이 없이 하긴 했는데 엄청 그거 갖고 싸웠죠.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요. 가장 편한 방법은 인체 정보 중에 지문날인하는 건데 이거는 사람이 죽으면 정보가 사라지는 거죠. 국가가 책임지는 거니까. 근데 이건 국가가 안 해잖아. 복지관이잖아. 그렇죠. 내가 007에 나오는 첩보원이야? 동공을 인식하고 뭐 이렇게 띠디딕 해가지고 신체 정보를 인식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 2시간 강의하러 온 강사한테 왜 그런 걸 요구하냐고. 참 별걸 다. 자기는 첨단이라고 얘기하겠지만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도 요즘은 안 물어보죠. 결혼 비혼 이런 거. 결혼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특히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거 있대요. 가족관계를 왜 물어보냐고. 가족관계를 왜 물어보냐고. 내가 마누라가 2명인지 1명인지 당신이 알아서 뭐 할 건데. 우리 애들이 7명인지 1명인지 왜 궁금하냐 이거지. 애들이 10명이면 10명치 뭐 아동수당 줄 것도 아닌데. 근데 과거부터 그런 거를 수집을 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요즘은 그런 게 있으면 안 적고 그냥 내요. 여러분들도 굳이 작성하지 마세요. 주민등록번호는 이제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볼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등록을 해야 돼요.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는 그냥 기능사, 조리기능사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워드 자격증, 커말 자격증은 국가기술 자격증이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등록을 하지만 ITQ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민간 자격이나 국가 공인 자격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만 입력하는 거죠. 생년월일만. 여기 보면 이제 생년월일 입력하라 이런 거고, 또 다른 경우도 보면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라고 돼 있어요. 구직신청서를 보시면 이건 노동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노동부 파일이에요. 노동부 파일이거든요. 여기는 주민등록번호 넣어줘야 돼요. 이거는 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을 합니까? 국가기관이니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여기 보면 구직신청서 한번 열어보세요. 구직신청서. 요런 문서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되겠지. 뭐 000000 대시 뭐 10000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주민등록번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쓰시면 되고, 우편번호 같은 경우는 모르시면 안 써도 되고, 5자리잖아요 우편번호가. 도로명 주소 잘 모르시면 안 쓰셔도 되고. 자, 밑에 가서 엔터 치고 여기다가 서울특별시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 보면 휴대전화번호, 뭐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없는 집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집에 전화가 없대요. 왜? 둘 다 나와 있으니까 집에 전화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지. 여기다가 문자 서비스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어떻게 체크해요? 여기다가 그냥 V자 쓰세요. V자. 영문으로 V자. 그럼 받겠다라고 대문자를 쓰든 소문자를 쓰든 아니면 동글뱅이 쓰든 0 아니면 대문자 5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받겠다라고 표시가 된 것처럼 보이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전자우편 써주고 받지 않겠다고 여기다가 동글뱅이 5 뭐 아니면 V자 누르면 제일 좋지.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국가에서 만들어서 제출하는 파일이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거는 어떻게 종이로 작성했었죠? 종이에다.
이런 서류를 작성해서 종이에다 써가지고 제출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근데 파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파일로. 그럼 파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간혹 보면은 얘를 스캔을 떠서 문서로 보내달라고 해요. 문서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문서로 보냅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얘를 파일로 보내달라는 거죠. 아래 한글 말고 스캔 떠서 보내달라는 거지. 팩스로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팩스로 보내려면 천상 얘를 프린터로 인쇄해서 팩스로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팩스 장치가 붙어 있으면 여기서 팩스로 보낼 수가 있지만 안 되면 문방구 가서 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아래 한글로 저장하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가면은 여기에 이미지로 저장하는 게 있나 잘 보세요. PNG 있다. PNG, JPG, PNG. JPG가 디카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디카로 찍은 사진. 얘를 저장하세요. 그럼 이 안에 이렇게 어디에 갔나? 여기 있다. 구직신청서 1, 2, 3 이렇게 내용이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미지 저장해도 돼서 보내도 돼요. 왜냐면 왜 제가 이미지를 얘기하냐면은요, 이거를 파일로 보내면 누가 건들 수도 있거든. 여기 있는 숫자를 건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JPG로 저장해서 보내면 못 건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아래 한글로 저장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래 한글로 저장하면 되고 이대로 저장해서 보내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뭐 신입이 필요한지 여기다가 뭐 V자 누르면 되고, 뭐 경력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뭐 이제 이렇게 나머지는 쓰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럼 여기다 동글뱅이를 누르던 뭐 V자를 누르던 그러면 동의했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남들이 봐서 알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 필요는 없죠.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알아보기만 하면 되니까. 특히 여기 신청인 여기다 쓰고 서명을 써야 되는데, 네, 여기다가 이렇게 쭉 하고 여기다가 또 한번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서명 쓰는 날은 그냥 이름을 또박 한 번 더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닐 테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이런 사본을 하나, 최초 구직 신청에는 그게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증을 복사를 해서 보내야 되죠. 근데 주민등록증 복사할 때도요, 복사기를 복사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 캠스캐너로 착각 찍어서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주의사항이 국가기관이나 대학에, 저도 대학에 강의를 나가면 신분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통장 사본하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보내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 기업으로 보낼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려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상태로 보내면 안 돼요. 또 뒤를 이렇게 가려야 돼요. 그게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포스트잇 같은 거를 하나 붙여가지고 붙인 상태로 착각 찍으면 되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내면 되지. 예, 그것도 요령이니까는요. 자, 얘는 그렇다 치고 구직신청서 한번 볼까요? 구직신청서, 좀 전에 했고 개인정보 동의서 한번 가보세요.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보시면은 개인정보 동의서에 이렇게 체크하는 난이 있을 거예요. 서명란에다가는 이렇게 쓰면 되지. 각자 자기 이름을 쓰면 되는데, 예, 개인정보 동의서에 동의, 미동의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그냥 종이 같으면 펜으로 체크하면 되는데 컴퓨터 파일이니까 체크를 못하니까는요, 이렇게 미동의를 지우더라고. 어떤 분은
동의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알려드릴게요. 동의를 요 글자 이제 네모예요. 네모. 네모는 그대로 두시고 입력 가보세요. 아래 한글 메뉴 위에 보면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얘도 표예요 지금. 그게 표 메뉴가 있는데 입력에 가보시면 오른쪽 끝에 글자 겹치기라고 있어요. 글자 겹치기 찾으셨습니까? 글자 겹치기 가면 동글뱅이로 겹치지 말고 이따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V자. 대문자나 소문자나 쓰시고 V자. 그런데 동글뱅이가 아니라 네모를 선택하면 돼. 네모. 원형 말고 원문자 말고 사각형 문자라고 세 번째 있지 않습니까? 얘를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V자를 쓰면은 V자가 네모 안에 겹쳐 써 들어가요. 그렇게 넣기를 누르시면 들어갔잖아요. 그럼 빈 네모는 지우면 되지 뭐. 이 앞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할 때는 여기 V자가 아니라 뭐를 써야 될까요? 요런 거 예쁜 거 있어. 뭐야? 요런 거 있어. 요런 거. 요 루트 기호를 쓰기 위해서 쓰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딱 체크해주면 이렇게 넣어주면 더 보기는 좋겠지. 근데 우리 그런 거 안 배웠으니까 아직 그냥 글자 겹치기 들어가서 여기다가 뭐 별표를 쓰던 뭐 V자를 하던 동글뱅이를 쓰던 표시했다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V자를 쓰던 소문자를 쓰던 대문자를 쓰던 간에 쓰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넣기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빈 네모는 지우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아 동의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전달되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문서를 만들 줄 아셔야 돼요. 이것도 실제로 많이 나오는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다 회원 가입을 한다거나 뭐 구직 신청서를 내면은 여기에서 이 개인정보를 외부에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 계신데 당신네 회사에 취업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인적사항 좀 알려주시오. 연락처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의서를 안 받으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 없이 동의 없이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법으로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종이 같으면 그 자리에 써서 주면 되지만 이렇게 파일로 보내달라고 하면 여기다가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만 보실 수 있게끔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뭐 날짜는 쓰시면 되는 거고. 대부분 다 똑같아요. 요런 거. 이거는 여성가족부 직업훈련교육과정이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쓰셔야 되고 이거는 여기 이제 뭐 알아서 쓰셔야 되고 주소, 성명, 전화번호, 전자편 주소도 사실은 공간이 삐좁지. 그럼 이제 이 부분도 정확히 잘 쓰시면 되죠 뭐. 여기다가 뭐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만약에 이게 글자가 많아서 밀려나가면 어떻게 돼요? 밀려나는 대로 쓰시면 되고 아니면 네이버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네이버 쓰면 네이버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말로 써도 되겠지. 그럼 뭐 알아서 네이버 알아듣겠죠. 다음 그러면 다음이라고 하면 되고 뭐 지메일 그럼 지메일 쓰면 되겠지. 지메일 주소 잘 모르면. 그 다음에 여기도 있대. 요거 어느 대학교 졸업 이때는 요거 대학교라고 쓰고 초중고 빼버리면 되니까 원래 대학에다가 대자에다 동글뱅이 누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초중고 지워버리고 대자만 쓰면 되고 예를 들어 여기다가 뭐 쓰면 되지. 이렇게 쓰면 되지 내가. 그리고 졸업을 했으면 졸업에다가 체크해야 되잖아요.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입력에 가서 글자 겹치기에 들어가서
V자 써주면 네모상자로 그 뭐 졸업했다고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수료했는지 졸업 예정인지 중퇴인지 요런 것들은 어려운 건 아닌데 컴퓨터 파일을 받았을 때 얘를 체크하기가 이 기능 모르시면 글자 겹치 기능 모르시면 애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글자 싹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해당 없는 글자를. 그렇게도 알아들으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과정이 있었다. 그럼 과정은 내가 쓰면 되는 거지 뭐. 무슨 과정을 받은 게 있었는지, 받을 과정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아요. 이렇게 제3자 이런 거. 이게 뭐야? 여기 보니까 뭐를 제공하고 동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전화 걸어서 이거 뭡니까 물어보면 다 알려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진을 입력하실 때는 이 글자를 다 지우시고 입력하셔야 돼요. 이 글자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입력하기가 안 돼요. 안 됩니다. 얘를 꼭 지워야 돼요. 지워야 돼요. 그리고 대뜸 그냥 이력서 하나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파일이 없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문방구에 가서 종이에 사가지고 이력서 써가지고 자필로 써가지고 착각 찍어서 보낼 수도 있는데 그게 힘드시니까 요렇게 파일에 가서 새 문서에 가시면 문서마당이라고 있습니다. 문서마당. 이게 견본 문서들이에요. 아리안가를 개발한 한컴사에서 샘플 문서를 넣어놨어요. 얘를 가서 보시면은 문서마당 꾸러미. 그래서 공공기관에 사용하는 문서, 예를 들어서 경력증명서, 경고대장, 결혼원, 결근이유서, 결근계, 거래처 대장, 뭐 가정문서, 냉장고에 붙이는 달력 이런 거, 뭐 계약문서, 다이어리 문서 이런 거. 저는 최근에 그 한 달씩 붙어있는 그 다이어리에 들어가는 속지를 하나 샀어요. 3,000원 주고. 예전에 제가 인쇄했었거든요. A4 용지 있잖아요. A4 용지를 반을 잘라가지고 제가 파일을 만들어서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딱 샘플을 만들어서 그냥 달력이 날짜가 연도만 집어넣으면 자동 달력이 딱 만들어지니까 그걸 프린터로 찍어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했었거든요. 아, 번거로워. 3,000원이면 사는데 A4 용지도 얇잖아요. 달력 그 속지는 빳빳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샀지. 이거 보니까 그 생각나네. 만년 달력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자동으로 날짜가 요일이 나오게끔 하는 엑셀로 그런 것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공공기관 문서에 가보시면은요 이력서라고 있어요. 가나다 순에 의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력서 이거 복잡한 이력서도 하나 있고요. 이런 이력서도 있고요. 근데 여기도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그럼 얘를 뭐로 바꿔야 돼?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전자우편 쓰면 되지 뭐. 전자우편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다가 전자우편 주소 쓰면 되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건너뛰면 보기 좋게 나올 테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또 하나 이 이력서도 있어요. 가장 우리가 많이 쓰던 인사서식 제1호 이력서. 이거. 근데 여기도 뭐예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있잖아요. 그럼 이걸 고치면 되죠? 전화번호. 이렇게 바꾸면 되지, 이런 거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얘가 2010년 버전이니까 그때는 호주 제도라는 게 있잖아. 얘는 지워야지, 요거. 요 줄은 한 줄 지우고 요 안에다가는 뭐를 해야 돼요? 한 줄을 늘려야지. 한 줄 늘려야 화면에 뜨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름 쓰시고 가로 열고 이걸 해야 될까? 그냥 얘 지워버려도 되잖아. 인자 지워도 되잖아.
인자 지워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쓰시고 여기다 마찬가지고 이 글자는 지우고 입력에 가서 그림을 불러오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또박또박 쓰시면 되죠. 뭐 여기다. 아까 보셨던 샘플하고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력서를 만들어서 높낮이 줄여가지고 작업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하시면 이상 없을 것 같아요.